네, 간밤 뉴욕 증시가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라는 소식 속에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오늘 2,400선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 자리고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합니다. 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오르는 시장에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잠겨있는 내 계좌의 수익률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네, 반응 좀 해주시죠. 추워서. 그렇지만 지금 시장만 본다면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머니맵을 통해서 먼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선은 삼성전자는 1%대 강세, SK하이닉스는 조금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부품과 장비단이 좀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슬라가 최근에 계속해서 급락세를 이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3% 넘게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 LG화학도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체크해볼 SK이노베이션도 0.59% 정도 오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가 어제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했었는데 기아는 오늘 장 초반에도 신저가를 한 번 더 쓰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각각 1%,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도 빨간불 켜고 있고 신재생 쪽 그리고 게임주까지 어제 좀 낙폭 과대 인식에 따라서인지 오늘은 위메이드, NC소프트 등등이 지금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에서 LCD 패널의 생산 중단 예정 보도에 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주가 바닥론에 대한 인식이 좀 붉어지면서 오늘 그래도 상승불 잘 켜면서 주가 잘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어떤 종목들 체크해볼지 개장 특징주로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T팜 보겠습니다. 이 지금 중국과 미국, 유럽 등지에서 감기약이 굉장히 지금 품귀 현상을 빚어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T팜은 9만 원 선을 또 장 초반부터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어제부터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들썩들썩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까지도 그렇고 또 중소형 제약사들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근데 ST팜이 움직이는 거는 그 최근에 중국의 감기약 사재기 열풍이나 유럽에서 뭐 항생제 쇼티지 이쪽과는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 이쪽 분위기는 어제 모더나에서 이 mRNA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백신 쪽에만 많이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쪽이 항암 치료 쪽까지도 연결됐었을 때 훨씬 더 한 44% 이상 효과가 더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던 기술을 가지고 연장을 시켜서 오히려 항암 쪽까지도 연구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좀 더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ST팜 같은 경우 지금 mRNA를 통한 이제 CMO 쪽으로 세포치료제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 쪽과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의 동향은 어차피 이런 하나씩 재료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또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도 항상 이맘때 올해 좀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는데 뭔가 모멘텀이 없을까? 이럴 때 한 번씩 훅훅 들어오는 대표적인 섹터죠. 게다가 물 만난 듯이 또 하나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또 연결되게 되면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재를 안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데 아마 좀 실체가 없는 중소형 제약사가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항생제 관련돼서 뭐 감기약 관련돼서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감기약 관련된 뭐 해열제 이런 비슷한 쪽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품목에 있는데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연관돼서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왔던 또 식약처에서 감기약 해열제 관련된 쪽에서 긴급 어떤 생산 관련돼서 좀 늘려라라고 하는 업체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런 쪽도 직접적인 수혜는 단지 생산 쪽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더 연결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이 저희가 알다시피 뭐 마진이 상당히 좋아서 이쪽에 매출이 확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도 확 늘어나는 구조가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게다가 또 그렇게 확 늘어나는 구조를 갖추려고 하게 되면 벌써 설비 투자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 업체들이 아닌데도 오히려 분위기가 이러니까 타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쪽도 염두에 보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감기약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혜예요. 라고 하는 쪽보다는 조금 더 미세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쪽인데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지금 바람이 부는 만큼 네. 좀 어느 정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는 나온다. 근데 해도 조금 짧게 보시는 게 어떨까. 그 해당되지 않는 중소형 쪽은 좀 짧게 보시는 네. 전략들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바람이 불면서 어제 뭐 제약이라는 약품이라는 이름이 붙은 종목들이 다 같이 대거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물론 일부 종목들은 지금 좀 음봉 전환한 종목들도 있긴 한데요. ST팜 같은 경우에도 개별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8만 원 후반에서 출발했는데 93,500원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1월에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학회 모멘텀들도 있을 텐데 네. 너무 많잖아요, 종목들. 이 중에서 좀 추려서 어떤 거 좀 유망하게 보시나요? 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쪽에서 나오는 뭐 대형 주자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네. 다 열심히 일합니다. 좋은 기술이에요. 뭐 얘기 다 하나씩 드릴까요? 네. 잘 몰라요. 아, 네. 봐도 어려운 기술들. 근데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회사들이 아마 면역 항암제 관련된 회사들이 좀 더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도 또 보는데 또 특이한 게 뭐 루닛 같은 회사는 또 AI를 통해서 신기술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AI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네. 그런 쪽도 이제 눈에 띄긴 하는데 루닛. 네. 근데 아직 성과가 뚜렷하다라고 보기보다 우리를 소개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가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단순한 모멘텀일 수도 있겠죠. 새내기 바이오 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변화를 끌고 가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JP모건 헬스케어는 오프라인에서 열리다 보니까 우리 기술을 가지고 뭔가 또 기술 협약이나 어떤 성과를 내기는 업체들이 당연히 부각을 받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이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거는 저희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 뭐 하나씩 보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간다고 해서 단순한 모멘텀은 아닐 것 같고요. 좀 크게 보게 되면 제약 쪽인데 그래도 꾸준히 성과를 냈는데 생각보다 아직 시장에서 못 알아주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좀 무겁고 시장에서 못 알아주는 회사들. 근데 네. 실적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들. 이런 쪽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현대약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네. 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 실적이 부진했다가 최근 한 6, 7년 만에 실적 동향 보게 되면 이제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되는 이런 회사들이죠. 네. 이런 것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나머지 확대돼서 이것도 그쪽 그렇죠. 이것도 저쪽 네, 이랬을 네. 때는 아마 그냥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신 게 좋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실적의 가시화가 보이는 쪽으로 현대약품이나 동국제약 쪽을 얘기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앞서 SK이노베이션 잠깐 체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과 이 성일하이텍이 같이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을 세운다. 이런 관련해서 어제 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 성일하이텍은 지금 현재 3% 후반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성일하이텍은 드디어 또 SK이노베이션과 손잡았네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SK온이겠죠. 네. 그래서 성과를 낸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성일하이텍이나 뭐 세비캠 마찬가지로 폐배터리와 관련된 쪽의 종목들을 쭉 봤었을 때는 네. 일단은 중요한 게 뽑아낸 그 자재들, 그러니까 뽑아낸 그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나오는 소재들이 가격이 좋아야 괜찮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리튬 가격의 좀 주춤한 모습들과 함께 아무래도 뽑아낸 걸 만약에 지금 당장 재판매나 아니면은 다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가격이 맞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나오고 있는 지금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가뜩이나 2차 전지 쪽에서 뭐 고점론이니 또 공급 과잉 얘기니 중국에서 LFP 배터리 자기네가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나왔을 때 대표적으로 유럽 쪽이겠죠. 이랬을 때 경쟁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받으면 안 좋은 얘기 다 총출동이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성장은 제3공장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마 2024년 정도, 2023년 내년 말 정도부터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직접적인 볼륨 업이 되는 거는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최근에 낙폭이 컸던 거는 만회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가파르게 움직이는 폐배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안쪽이다 보니까 차라리 공략하게 되면은 그동안 조정을 먼저 받았던 2차 전지 소재 쪽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는 장비가 먼저 실적 흐름들 확인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쪽에서 이제 막 성과를 내는 게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터 닦고 그 다음에 장비 들어가야겠죠. 네. 그러면 실질적인 실적의 가시화는 장비 쪽이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기면서 내년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또 특히 이런 안 좋은 때 업황에 대한 부진한 얘기 나올 때 그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겠죠. 네.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은 그동안에 좀 낙폭을 만회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3공장이 가동이 되는 이 본격적인 성장은 2024년쯤을 또 봐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얘기를 주셨고요. 오히려 이럴 때 2차 전지 쪽에서 좀 빠졌던 부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장비 쪽이 먼저 또 실적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장비 쪽 그리고 생산 쪽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i3 시스템입니다. 진격의 K 방산이라고 하는데 방산주들 최근에 다시 또 수주 모멘텀 나오면서 좀 꿈틀꿈틀 거리긴 했거든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한번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사업은 이 기업이 찾아보니까 국내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군수업체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군수가 아니라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민수로. 민수로. 네. 네. 예? 민수. 짧게 네. 끝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확장세가 나올 때 변화를 내년 실적들에 반영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적외선 영상 센서 쪽이 거의 매출의 90% 가까이 네. 하고 있는 쪽에서 국내 최초로 양산했던 기술이죠. 그래서 이걸 방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군수 분야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쪽에서 거의 군수업체다라고 바라보는데 의외로 이 기술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게 네.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확장이 어떻게 이어나가느냐. 그러면 지금 군수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국내 방산업체들 막 성과 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플러스 알파를 또 같이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군대서 제대라는 건데 이제 군 쪽에 의존하던 뭔가를 다른 사업 부분에서 또 다 같이 이제 확장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방송하기 전에도 NH투자증권의 리포트 제목을 얘기 드렸는데 네. 집안을 먹여 살릴 아이가 셋, 네, i3라는 건데 뭐 또 다른 모멘텀들이 있다는 거겠죠? 요런 개그 좋아합니다. 네. 요런 개그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군 아이 3명이 제대하나요, 다? 네, 그런 이런 것 같습니다. 느낌이네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제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 보게 되면은 유도 무기 쪽엔 필수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보통 개당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보통 최소한 2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사일 하나 만든다. 2개 들어가니까 1억 들어가겠죠. 네, 이런 쪽에서 나와서 확대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앞으로 매출 기준은 더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들어가는 게 K2수전차. 네. 요즘 핫하죠. 그렇죠. 네. 여기다가 또 현궁, 신궁, 또 LIG X1 쪽에서 계속 또 쓰기 시작하게 되면 매출의 기회는 훨씬 더 높겠죠. 네. 군수 쪽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또 보니까 K2 전차 요즘에 튀르키예 쪽으로도 나간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 뭐 사인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쪽으로 나가고 폴란드에서 또 2차 수주 얘기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매출 기획이 더 열려 있다라고 네.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쓰는 부분들은 그만큼 군수 쪽에 강점을 갖기 때문에 저 같은 민수형도 네. 형입니다. 예, 네. 이쪽도 같이 또 확대가 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가장 눈길이 끄는 게 이런 영상 적외선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잘 아는 게 라이다죠. 네. 이쪽과 개발해서 어느 정도 또 센서가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요.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쪽이 되게 되면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나가고 시작하겠죠. 게다가 또 요즘에 뜨고 있는 위성 사업 쪽에 대한 관련된 네. 부분들, 게다가 또 치과용 센서도 있습니다. 이 의료용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통신 칩 기술을 내재화해서 다른 쪽보다 가격을 좀 더 떨어뜨렸다. 가격 경쟁력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료용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잘 갖춘 군수용 기술을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많다라고 네. 하게 되면 성과 내게 되면은 매출과 연결됐을 때 레벨업이 빠르게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나올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적외선 영상 센서의 용도가 정말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산 부문뿐만 아니라 비방산 부문까지 해서 같이 실적의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실적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는 상당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시총이 1,300억대 정도 되고 있는데 올해 매출액을 보게 되면 한 800억대, 영업이익 한 55억대.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과 이제 볼륨의 변화를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아직 뭐 뚜렷하게 매출이 확대됐다라고 작년 대비해서 보긴 힘든데, 근데 수익성의 개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볼륨이 커진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예상은 한 1,000억대가 넘어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온다라는 쪽에서 변화를 가져가게 되면은 수익성의 변화까지도 이끌어진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또 독점적인 기업들의 밸류를 보게 되면 PR 뭐 10배 이상 정도가 그렇게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밸류업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내년에 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EPS 상승과 밸류업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확장세를 줘야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주가 패턴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번 우리도 군수업체인데 수혜인데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눌림목 받고 레벨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가격대까지 보게 되면 한 18,500원대 중심으로는 접근한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 고점대 부근에 대한 박스권에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네. 그쪽까지 봤을 때 한 21,000원, 21,500원 정도가 1차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3 시스템 오늘 18,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8,5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 고려해서 1차로 21,5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HSD 엔진, K조선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방산 그리고 조선 이렇게 좀 수주 대박을 이끌었던 주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엔진 주력입니다. 뭐 엔진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 건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요즘에 좀 시장을 핫하지 않은 쪽을 가져왔죠. 네. 핫한 쪽은 뭐 열심히 다 저희 특징주에서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전국 단타 대회가 열릴 테니까 네, 거기선 잘 해결하고 그때 단타 대회 열릴 때 좀 뚱한 회사들 네. 이런데 실적의 흐름들 변화 나올 때는 그냥 잘 가져가 보자라는 쪽에서 소외된 종목 쪽에서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HSD 엔진은 다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선박 엔진, 특히 디젤 발전 엔진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고요. 저속 엔진에 대해서는 세계 2위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뭐 시장 점유율 20%대 이 정도로 갖고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죠. 근데 그동안에 아무래도 업황이 좀 부진했었을 때 좀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주춤했던 측면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물 들어온다. 그러면 회사가 좀 변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본금도 확충하고 유상증자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보통 빅베스라고 그러죠. 털 거 네. 털어내고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높겠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1,470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계약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었다고요? 이걸 좀 털어낸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이전 실적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특히 과거 실적은 저희가 뭐 볼 필요 없습니다. 힘들었던 거에 대한 네. 흐름 보고 아유 적자 회사가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 네. 그게 아니죠. 앞으로 이제 물꼬만 터지면 수주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변할 수 있는 현상들. 대표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도 수주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이제 2021년도부터 확인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장 먼저는 나오고 있는 수주 잔고에 대한 변화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확인되는 것처럼 수주 잔고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받아다가 만들어서 납품한다. 바로 매출 인식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실적이 빠르게 바뀌겠죠.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주가는 재미없어도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신조선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수주하는 조선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받았겠고요. 그러면 그걸 발주하는 업체들 쪽도 우리도 원자재 다 올랐어요. 인건비 올랐어요.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도 예전보다 좀 더 오른 수치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앞으로는 이제 교체 수요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을 거고, 게다가 또 LNG 쪽에 대해서 LNG 운반선에 대한 얘기가 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이거 뭐
호황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선 3사의 능력 대비해서 그리고 또 연간 어떤 건조할 수 있는 능력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한 5년치는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싼 거 안 받습니다. 왜냐면은 독 차 있고 앞으로 지금 받아도 한 2, 3년간은 우리 계속 먹을 거리가 있다 보니까 비싼 것만 골라서 잡겠죠.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는 훨씬 더 높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변화를 더 이어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조선 쪽에 들어가는 선박용 부품이나 네. 또 이제 그게 엔진 부품이겠죠. 기자재. 예, 네. 그렇습니다. 그쪽이나 또 앞으로 어떤 IMO라고 하는 국제회사기구가 또 친환경 쪽으로 턴을 했을 때 그때 가장 핵심은 또 엔진이 핵심이겠죠. 엔진을 바꿔야. 그리고 또 그러면은 친환경 관련된 이중연료라고 그러죠. 네. 보통 들어가는 요즘에 또 수소 선박도 연구가 많이 되는 만큼 그에 따라서 엔진도 바뀌어야 되겠죠. 네.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주 잔고 거기다가 신조선가의 상승까지 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턴 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실적 전망 어떻게 되나요? 네, 올해 작년까지 뭐 지난 실적은 잊어달라라고 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부진했던 게 이제 올해부터는 변하기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적자폭은 개선될 텐데 가장 눈길이 가는 게 내년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자체가 1조대로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부진했던 거 다 털게 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한 650억 대까지 빠르게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 5천억 대인데 이거 대비해서 빠른 턴어라운드에 대한 변화까지는 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보게 되면 레벨업이 시도가 되겠죠. 네. 예, 그런 쪽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선업종 지출한 거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합니다. 네. 그만큼 빠른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시점들이 도래했다라는 쪽에서 지금 가격대 부분 약 한 7,500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점대가 나오고 있는 8,800원대가 중요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쪽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네. 가격이 여기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어. 1만 원대 정도 위쪽에서 왔다 갔다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6,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에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소외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K조선과 K방산의 힘에 맞춰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i3 시스템, HSD 엔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